이번 시간은 작물 보호제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 뭐 시비라든가 물주기라든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매년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지만 작물 보호제 사용은 순간적으로 기상 여건과 그리고 지금 해충이라든가 병이 얼마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위험도를 살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방제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들을 방제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 보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균제 처리 방법, 그리고 살충제 처리 방법, 그리고 방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원해 준 체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방제를 하다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력형 방제력이라고 해서 매월 며칠 어느 때에 어떤 병이 위험하고 어떤 해충이 나오기 쉬우니 우리가 그때의 약제를 정해놓고 그냥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하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병이나 해충을 예찰을 해서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기상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해충이 어느 시기에 많이 나왔고 지금 눈에 관찰이 되고 페로몬 트랩에서 얼마 정도 관찰이 됐고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제를 하는 그 예측 방제 체계가 있습니다. 이 예측 방제 체계는 제가 설명한 것이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지식들이 경험들이 많이 녹아있고 일반 농가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이런 절충식을 쓰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작물 보호제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외국의 경우를 봅시다. 외국은 그런대로 우리보다도 농업의 우리보다도 더 발전되어 있고 또 작물 보호제를 직접 생산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실용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영문으로 포도의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일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외국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때 20년 전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24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포도 녹균병 사례인데 비가 10mm 이상 왔을 경우에 비양입니다. 누적 강수량 그리고 온도가 평균 온도가 10도씨 이상이 됐을 때 온도를 감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가 오고 그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얼마 정도 지속이 됐느냐. 그 24시간이 지속되면 녹균병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병을 예상을 하는 것이 꼭 지금 포도 녹균병은 우리가 건별무늬병이 주로 배가솔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녹균병의 기준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비의 양하고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얼마 정도 그 시간이 지속이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염이 되고 또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얼마까지 치료를 할 수 있겠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바로 DH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것은 최근 5년 전에 EU에서 지금 유기재배 배가수원, 사가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것을 일반 지침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DH 개념이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H 개념이라는 게 바로 지속이 되는 시간 그리고 온도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의 그런 온도하고 시간에
그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감염이 되고 또 치료가 됐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작물에 대해서 치료 효과라든가 보호 효과, 그 다음에 약재별로 얼마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다 이렇게 조금씩 힌트들이 다 나와 있지만 우리 배나 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보들을 담아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제가 실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 유기재배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리 이렇게 약재를 이렇게 살포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약재를 살포를 했을 경우에 감염이 일어나고서 어느 시기에 약재를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약재별로 좀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관행 재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약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재들도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약재별로 예전부터 유럽에서는 매년 그것이 얼마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었고 어느 비의 정도의 어느 강우 조건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빅데이터 해가지고 얻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약재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병은 말입니다. 병은 비가 없으면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과실이 있고 잎사귀가 있고 비가 이렇게 내려서 물방울이 오래 존재하는 그런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감염이 되기도 하고 감염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의 검별무인병 같은 경우는 잎사귀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자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 바로 이제 적이 있어서 시가전을 연상하는 것처럼 바로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집중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이 내습하기 전에 바로 우리 옆에 있기 전에 우리가 예방 방제를 하는 것이 병 방제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병은 생기지 않고 또 병균이 주변에 없다 그런다면 내 눈으로 병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병 방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감염 여건들을 미리 확인을 하고 작물 보호제를 선택을 하고 병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제 전략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약재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 3일 후에 비가 온다고 예견이 됩니다.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예견이 됩니다. 특히 4월 달부터 6월 상중순 무렵까지 봉지 씌우기 전까지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병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생육 초기면 더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럴 때에 비가 2, 3일 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적어도 6시간 이전에는 약재를 살포를 비가 오기 전에 6시간 이전에 약재 살포하는 것을 맞춰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재를 살포하되 대신 2, 3일 후에 비가 온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앞으로 일주일간의 기상 여건을 봤을 때에 강수량이 비가 오는 날짜가 이틀 이상이 지속이 된다든가 띄엄띄엄 있다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2번 정도 비가 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2번의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다하고 라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에 내지는 10일 사이에 비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딱 한 번 정도 온다 그래요. 그 확률도 미묘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비 오기 전이라고 예상이 됐을 때는 작용기자 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약재 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가 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비가 오기도 전에 우리가 약재를 살포를 하지 않았잖아요. 몰랐으니까. 갑자기 비가 왔으니까.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게 감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고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약을 살포를 하고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약을 살포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치료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료제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할 것이 한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빠르면 이틀,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 이틀, 늦어도 4일 이내에 약재를 살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더 이상 지나가 버리면 치료 효과가 미미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은 비가 이제 이번에 살포를 하고 오늘 살포를 했다 그런다면 앞전에 감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 살포를 했다 그러면 언제 살포를 했던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앞에서 이제 만약에 감염이 돼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런다면, 그리고 다음으로 미래에 일주일 사이에 또 비가 온다고 예상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치료도 해줘야 되고 보호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기적으로 단력적형으로 우리가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10일 간격으로 약을 살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일 간격으로 일단은 살포를 해버렸으면 10일 동안에는 더 이상 약재 살포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일 간격으로도 살포를 하는 일부 농가들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치료제라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 효과를 우리가 스스로 깨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육 초기에는 7일 내지는 5월 중순부터는 10일 정도 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너무 작게 이렇게 약재를 살포를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약재를 살포를 할 때 치료제하고 우리가 접촉성 보호살균제로서 작용기자 칼을 항상 습관적으로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칼을 뿌릴 경우에는 이후에 일주일이나 10일 이후에 비가 예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태여 칼을 섞어서 살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이제 그 살충제 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벌레 해충이 너무 만연해 가지고 더 이상 약이 잘 안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탱크 믹스라 그래 가지고 두 가지 약재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동일 물량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함께 섞어 가지고 이렇게 살충제를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방법이 될 수 있고, 더 안 된다 그런다면 아예 섞어져 있는 약재를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충 같은 경우는 예측 방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해충이 없는데 그냥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병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하지만, 해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밀도가 우리 눈에 예찰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방제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는 나방에 대해서는 현대 기술이 있잖아요. 성페로몬이 있습니다. 성페로몬이라든가 집합 페로몬을 통해 가지고 미리 발생량을 확인해서 이 정도는 위험한 수준이구나, 올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해서 미리 그것이 발생했을 때에 약재를 살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충이 만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만으로는 되지는 않고, 특히 이제 재배적인 생물적인 방제를 같이 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적인 방제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천적은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밑에 있는 초생 재배를 잘 관리를 함으로써 천적이 숨을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주는 것들이 해충이 만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특히 재배적으로 신초가 난립이 되지 않게끔 여름 순정리를 잘 해줘가지고 약재가 잘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충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벌레 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초기 밀도를
떨어뜨린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경배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밀도를 월동토로 들어가기 전에 1차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다시 월동 성충이 교매하러 올라왔을 때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방제를 잘해서 처음 밀도를 낮게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육 초기 또 개화기 무렵에는 우리가 선택적인 약재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꿀벌의 피해가 있다든가 일반적으로 비선택적인 약재가 특히 이제 1B라든가 작용기적 1B라든가 4A 같은 경우는 비선택적으로서 천적까지 전부 다 교란시킬 수 있는, 천적까지 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시 무렵에 살포하는 것보다는 5월달 쪽으로 넘어가서 살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특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약재 저항성이 유발되지 않도록 작용기작의 코드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한 가지 작용기작을 썼다 그러면 다른 두 가지의 작용기작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기작을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방제에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해충 같은 경우는 약재를 살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약재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재를 사용을 해서 살포를 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A, 1B, 3A 뭐 이렇게 쭉 해서 28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약재들은 다 신경작용을 건드리는 신경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약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빨리 치면 바로 반응이 보이는, 그래서 약효가 빠르기 때문에 농가들도 선호하고 약재를 공급해주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약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약재들을 썼을 때에 우리가 거의 하루 안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이 약재에 대해서 충분한 물량으로 약재를 살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재가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약재를 기록을 해놨다가 그 약재 작용 기작이 들어가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장 조절제 같은 경우는 10B, 15, 16, 18 같은 경우 약효가 거의 일주일 정도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효는 굉장히 좋은데 또 선택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나오니까 약효를 나중에 조금 여유 있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사에 해당되는 것은 신경독과 그다음에 생장 조절제 약재의 이 중간 지점에 속하기 때문에 약효가 약간 중간 정도의 수준의 약효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살포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 반응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대사에 해당되는 약재들은 대부분 응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린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노린재 피해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린재 페로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방제 효과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과수온과 15m 이상 떨쳐서 딱 하나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 발생량을 보고 성충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산림지 인근 지역에 그리고 외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방제를 해서 성충은 쫓는 개념을 더 많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살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방제 결정 지원 체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많은 부분을 감염이 어떻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독립적인 기상대를 설치를 합니다. 가수원에다 설치를 해서 이 정보가 바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과수원에 합당한 감염 조건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병원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거기 온도 조건 또 비가 오는 조건에 따라서
농약을 선택하게끔 하고 어떤 농약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농업 선진국에서는 잘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25 내지 28%의 약재 살포 수가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이 가물었잖아요. 가물어서 실제 농약을 한 번도 안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6월 상순까지 병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올해 그거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약재를 살포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약재를 살포한 비용이 막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약을 안 뿌리나 똑같이 병은 안 나왔는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의 감염 요건을 보고 약재 살포를 한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체계라 해서 NCPMS를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넣으시면 이런 정보가 뜹니다. 배에 대해서 이런 벌레라든가 또 병에 대해서 예측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것은 예측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자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 정보를 실제적으로 기상대 없이 우리가 매우 정확한 정보로 병해충의 발생량을 또 위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반드시 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배 검별무인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5년 전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유기재배, 그 다음에 일반 관행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실제적으로 어플형 방제 도우미가 올해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방제 도우미를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방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병등 입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를 누르시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정보를 주셔야지만 답을 줍니다. 그래서 감염 치료에 대한 언제까지 약재를 살포를 해야 되고 어떤 약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재배 유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방제 조합표까지 혼용표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병은 강우를 중심으로 해서 약재를 선택하고 살포 한계기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빨리 살포를 해야 된다는 점, 충은 그리고 예차를 통해서 그리고 피해가 정보가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적용 약재를 살포를 하고 방제 정보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포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 측면에 있어서는 NCPMS하고 배 방제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약재 선택과 그리고 약재 살포 시기를 정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작물 보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